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공포썰이 유행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그 공포썰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방의 한 작은 마을,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그 마을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우름산이라는 이름의 산이었다. 우름산은 이름 그대로 밤이 되면 산속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가 귀신의 것이라 믿었고 아무도 해가 지면 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년 시절의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여행을 갔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캠핑을 하며 하룻밤을 보내자는 계획이었다. 바로 우름산 근처에 캠핑 장소를 잡았고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벗어나라고 충고했지만 우리는 젊은 혈기에 그런 이야기를 웃어넘겼다. 그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말 귀를 찢는 것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작은 멀리서 들리던 그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 울음산의 전설이니 어쩌니 웃으면서 지나쳤지만 소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 양초가 꺼지고 주변은 어스름한 달빛에 잠겼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기고 친구들 눈빛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감돌았다. 숨을 죽이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소리는 천천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때 문득 우리가 있는 계곡 아래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달빛 아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과 닮았지만 뭔가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서 눈, 코, 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형상,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자연의 이치와 무언가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그곳 계곡에 서 있었다. 도망치자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형체는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끼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결국 우리는 정신없이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차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차 안에서 겨우 잠을 청했다. 눈만 잠깐 감았다면 이 모든 것이 꿈같은 일이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름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실종 사건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몇몇은 돌아오지 않았고 몇몇은 무리하게 찾아낸 끝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 무렵 우리는 무시했던 공포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후로 한여름 밤의 정적 속에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은 공포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 미지의 형체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고 절대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의 전설을 입에 올리며 언제나 그 울음소리를 조심하라 경고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그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산의 비밀. 마을은 여전히 고요하고 우름산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 존재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던 한 젊은 여성 지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은은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피해 시골로 내려와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로 주변에는 숲이 우거지고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고요한 환경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산책하고 정오에는 마을에 내려가 장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차분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어느 밤 그녀는 낯선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깼습니다. 작고 가냘픈 소리였는데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지속적으로 들려왔고 무언가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창문을 열어 어젯밤의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에 들었을 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디에서도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방 안에 있던 작은 촛불을 켜고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하는 두려운 생각을 억누르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그 소리에 민감해졌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밤만 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국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집 안팎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결국 경찰은 소리가 바람에 인한 착각일 것이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결코 그것이 착각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심지어 낮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변을 살피고 모든 창문과 문의 잠금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점점 그녀는 지쳐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는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집에 살던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은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결심을 하고 혼자서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촛불에 의지해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마루 밑에서 희미한 소리와 함께 바람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제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작은 창고처럼 되어 있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고 오래된 가족 사진과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기장을 펼쳤을 때 아주 오래전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들이 겪은 불운한 사건과 그로 인해 남겨진 한 맺힌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읽은 후 자신이 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고 이후로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불안한 소리 대신 고요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그 집에서 나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그 집은 여전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집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가끔 지은을 찾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썰일 뿐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서늘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대학생인 민주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딴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던 그 마을은 고요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마음에 여유를 주는 곳으로 유명했다. 민준과 친구들은 캠핑과 낚시를 즐기기로 하고 도착 첫날부터 신나게 텐트를 치고 강가에서 수영도 즐기며 휴가를 즐겼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장소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며 경고했다. 그것은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산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숲길이었다. 그곳에서는 예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곤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첫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민주는 술 기운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경고한 숲길을 가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꺼려했지만 민준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깊은 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그들을 싸늘한 기운으로 감싸기 시작했다. 숲길 입구에서 경고문을 보았을 때는 웃기만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경고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 깊숙한 곳에서 낡고 허름한 산장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졌고 사용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고 문지방에는 녹슨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며 매달려 있었다. 민주는 겁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산장 안은 고요하고 음산했다. 거미줄이 쳐진 천장과 부서진 가구들이 놓여있는 실내는 삭막하고 냉정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산장의 각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누구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목소리는 어딘가 구슬프고 깊은 슬픔이 묻어나 있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산장의 맨 끝방, 그곳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아무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그곳에선 여전히 누군가 흐느끼고 있었다. 친구들은 소름 끼치는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방 안 곳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순간 방의 거울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울 속에는 분명 그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의 형체가 비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슬픔에 찬 눈을 가진 여성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그들은 패닉에 빠져 산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숲은 마치 그들을 붙잡으려는 듯 더욱 어두워졌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꼭 그 기운을 떨쳐내듯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했다. 다급히 길을 찾아 내려오기 시작한 그들은 자정을 지나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거울 속 여인이 누구인지 듣게 되었다. 그 여인은 오랜 옛날 그 산장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안타까운 사고 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녀의 슬픔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다음날 아침 인준과 친구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다시는 그 산장을 그 숲길을 찾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그 거울 속 여인이 잊히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친구들과 가끔씩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녁이 되면 그 숲길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호기심은 언제나 누군가를 그 길로 이끄는 법이다. 과연 누가 다음번 주인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